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중소기업연구원의 홍은선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이 내용을 처음에 부탁을 받고 제가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었습니다. 이게 주제 내용이나 취지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을 더 생각을 해보고 느낀 거는 한번 이거를 같이 공론화를 하면서 이런 토의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작업은 취지가 학술 논문에 맞춰서 좀 작업을 부탁을 하셔서 그 컨셉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본문 내용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제 컨셉 자체가 이 결론 부분에 있는 내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많은 분들이 평소에 화두로 던지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이번에 반영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추가 연구를 다시 해가지고 다음번에 중소기업 학회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예,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먼저 기술 혁신 활동이라는 게 기업의 혁신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술 혁신에 대해 가지고 혁신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목차를 한번 짜봤습니다. 혁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내용들을 실증 분석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선행 연구를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논문에서 제일 차별화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의 양하고 방법론의 차이를 설명할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쓴 데이터 중에서는 제 데이터가 가장 방대한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분석 결과,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가지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서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술 혁신 활동을 하면은 기업의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게 그냥 암묵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지만은 연구 결과를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 측정의 메저먼트 에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측정에서 이렇게 많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게 데이터 양을 늘려가지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 방법론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보통은 이 평균값을 많이 보는데 성장 속도가 다를 경우에는 그 성장률에 따라 가지고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 규모나 특정 산업이나 지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혁신이 다 기업의 경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이 나올까를 보면은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경우 왜 그런가 하면은 성장률이 빨랐을 때 많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결과를 많이 냅니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이걸 많이 봤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게 통계량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밖에서 지금 데이터 분석, 실증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통계 범위를 보면은 대부분이 본인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기업 데이터까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코시스의 약간 상위 개념의 데이터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의 상당 부분은 블랭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샘플 사이즈가 500개, 물론 30개 이상이면 다 대표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4,5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항상 샘플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기업의 성과가 이걸 다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우리 연구원에 가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큰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항상 성장을 할 때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기업 간의 성장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이나 고성장 기업도 있고 평균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있고 저성장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연구는 고성장 기업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버치 이후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고성장 기업이, 저도 이미 2002년부터 그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연구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과연 이게 저성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기업군들에 대해서 혁신들은 활동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기업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방법론을 바꾸면서 두 번째는 데이터를 굉장히 큰 데이터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실 우리 연구원이 6년 정도에 걸쳐서 구축한 심스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데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길게 자세히 설명 안 하는 게 밖에서 이게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정보가 너무 민감한 정보가 많아서 외부 연구자들한테 그게 공개가 잘 안 되고요. 참고로 제가 이 데이터를 쓰는 데에도 그 깡통 PC에 가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 3주일 이상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실제 한 100번 이상 돌린 데이터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DB를 썼었는데 분석 기간이 우리 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는 거는 2010에서 2016년도까지입니다. 2010에서 2016년도까지인데 제가 2016년도 기초 통계량을 뽑아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수록되어 있는 양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오류를 줄이려고 제가 줄이기 위해 가지고 16년을 제거를 했습니다. 16년은 제외하고 2010에서 15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처음에는 제조업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한꺼번에 많은 연구를 하면은 뭐 초점이 흐려질 가능성도 있고 저도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요즘에 분류 기준이 바뀌어갔습니다. 과거의 분류 기준은 300인하고 고용하고 자본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1000억, 1500억으로 바뀌면서 점프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저는 심플하게 고용만 가지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있는 분류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미만을 중소기업, 300인 이상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분위수까지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대기업의 샘플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제가 중견기업, 대기업을 통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한해 가지고는 5인에서 9인, 10인에서 49인, 50에서 299인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연구원의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 들어있는 DB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DB의 전체라고 항상 볼 때 보면은 자료가 수출은 관세청 통계고 고용은 고용정보원 통계고 그렇습니다. 다 협약을 해서 쓰기는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만 구축되어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다른 데이터하고 달리 캐드를 못 쓰는 이유가 캐드는 고용이 의무 기재 사항이 아니고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블랭크가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블랭크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을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는 제가 지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100만 원 단위로 제가 참고 자료로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보시면은 저기 나중에 조 단위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표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거의 빠진 게 별로 없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자료가 제가 발표 자료가 다른가 제가 하다가 약간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가 애매하시면은 과학기술정책연구에 있는 논문 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이 원판이고 논문을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도 마찬가지의 이제 통계량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쓴 매출액, 고용, 연구개발비. 제가 사실은 수출까지도 이렇게 돌리려고 했었는데 수출도 돌리다가 해석을 하는 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지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수출 부분을 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게 이제 정규성 검증을 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분포가 실제 정규 분포를 따르느냐라는 거를 알아야지 이게 패널 데이터를 평균값을 정규 분포를 가정한 패널 분포를 쓸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규성 검증을 했고요. 정규성 검증 결과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 쓴 거는 제가 알렉스 코드의 방법론을 많이 따라서 썼었는데, 이렇게 고용 증가율하고 매출액 증가율을 종속 변수로 놓고, 첫 번째는 다른 부분들은 별로 해석을 하지 않고, 첫 번째는 연구개발비 증가율을 독립 변수로 써서 한번 실증 분석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재기에 연구개발비의 로그 값을 가지고 독립 변수를 써서 두 번째로 실증 분석을 하고, 세 번째는 연구개발비의 전기값을 가지고 시차 변수를 가지고 로그를 씌워 가지고 증가율에 대한 독립 변수를 써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대상은 제가 기업 규모별 효과를 보려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별도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앞으로 앞서서도 그렇지만 이 과학기반 산업, 폐비시 과학기반 산업으로 분류했는 IT하고 의약품 제조업 쪽을 별도로 빼가지고 이게 혁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는 요즘에 지역 균형이 많이 나오는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서 그 차별화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석의 대상의 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이 대상을 선정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제가 선정을 하면서 많이 문제의식을 가진 거는, 우리가 상용화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기초 기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사이언스라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제가 더 분석을 더 하지는 못했지만 그 자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기술 순위에서 이거는 전문가 리뷰, 전문가 피어 리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해보니까 거기에서는 미국이 100일 때 20을 넘는 나라는 독일 하나였습니다. 100을 놨을 때 과학적인 능력.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나오는가? 6.7 정도로 나옵니다. 제가 이 숫자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상용을 다 강조를 하는데, 다 강조를 하는데 그만큼 할 만큼의 기술이 있느냐라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숫자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은 이 R&D 활동이 어쨌든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값은 네거티브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 뒷부분에 이 부분을 왜 이럴지를 좀 더 한번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큰 향후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규모별로 볼 때는 중소기업이 훨씬 유의하게 나옵니다. 중견기업, 대기업은 제가 샘플을 최대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한 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에서도 전기값은 네거티브하게 나오고, 고용보다는 매출액이 3배 이상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매출액에 미치는 효과가 강도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별로 이렇게 나눠보시면은, 생각보다 의료용 쪽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고 선진국이 발달해 있는 산업이 제약, 의학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R&D를 했을 때 그렇게 유의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조업에서 고용하고 기업 수가 늘어나는 쪽은 이쪽입니다. 우리가 주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도 통계량에서 고용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업체 수도 늘고 고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보면은 거의 강도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많이 띱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임팩트 있는 효과를 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 평균값에서 표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평균값을 표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가서 그랬는데, R&D 투자를 보면, 대기업의 R&D 투자 자체 통계량을 보면 중견기업, 대기업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얼마를 쓰는가를 보면은 2배, 3배 이상을 수도권에 씁니다. 그런데 이게 중견기업, 대기업을 합쳐서 그렇지 대기업만을 떼고 보면 더 큰 격차가 납니다. 우리가 지역의 대기업의 분공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통계로 나옵니다. 그 발표 자료를 앞쪽에서 참고 자료로 되어 있는 앞쪽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몇 초가 남아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위수 추정을 해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혁신활동이 고성장 기업에 대해 가지고 고용하고 매출액 증가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림의 패턴을 보시면은 저성장 쪽에서 더 큽니다.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지금 영향이 저성장에서부터 쭉 떨어졌다가 고성장으로 약간씩 높아가는 그림의 분포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걸 왜 이럴까를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면은 저성장 기업들은 R&D만 가지고도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생산 제품에 대해서. 그런데 고성장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혁신 외에도 사람에 대한 관리, 마케팅, 시장에 대한 관리 이런 게 다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성장 기업들이 더 성장하는데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성장에 대해 가지고 연구개발이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연구들이 위쪽에만 항상 신경을 쓰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결론 부분에 쓰려고 했던 이 내용들이 사실은 제 문제의식입니다. 먼저 혁신활동이라는 거는 기업들의 측정을 제대로 하면은 대부분의 어떤 기업군에도 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혁신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매년 바꾸려고 하는 의식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활동들인데 이걸 하는 기업들이 성과가 낮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성장률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논리적인 오류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첫 번째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여기에서 제가 시차값을 넣었을 때 부해값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더 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뒤로도 썼지만은 첫째 제가 생각을 하는 건 패널의 기간이 제가 짧아서 그런 게 아닌가, 몇 년 정도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향후 연구를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생존율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를 제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은 혁신의 단규화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앞에 있는 것도 제가 숫자를 보여드렸지만은 미국이 100일 때 6점 얼마밖에 나오지 않는 이 숫자인데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지 혁신활동이 긴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면 이 혁신의 단기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두 번째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제가 항상 저는 지역산업 정책을 99년부터 해가지고 20년째입니다. 앞에 우리 이사장님이 위원장님 하실 때도 저는 지역산업 정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산업 4대 지역부터 다 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왜 모든 기업들의 공장은 지역에 있는데 다 본사는 수도권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다 같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R&D 인력이나 대학들하고 산학연이나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들은 생산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도 지역은 다 공장으로만 쓴다라는 겁니다. 그건 R&D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삼성을 하나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값이 그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역산업 정책이든지 앞으로 그걸 더 큰 정책들이 나오면 중요한 거는 이 대기업들이 지역에도 생산 기능이 있는 쪽에서도 R&D 활동이, 관련 R&D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유인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생산과 혁신의 거래 관계가 만들어지고 대기업들이 그런 R&D 인력들을 같이 채용을 할 때 그때 주변에 있는 거점 대학이나 거기서 인력들을 채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 지역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한쪽의 주체만으로는 힘든 게 지금 사실입니다. 앞서서 지금 중소기업의 R&D 활동이 유의한 이유가 생존에 대한 민감성 때문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위수 분석 결과를 보면은 고성장이 아니더라도 저성장 기업들도 이 굉장히 많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건 이미 20년 전부터 나오던 건데 3,000개의 아이디어에서 한 개의 큰 성공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저는 단기적인 R&D 성과를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정책들이 가야 되는 거는 그런 정책대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틀 자체에서 이원화해서 가야 되면은 그 이원화된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초 연구에 가야 될 때는 굉장히 과감하고 큰 기술적으로 많이 했으면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야에 관심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거점 대학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연구대학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그런 데서 큰 연구를 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직접적인 역할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한다라고 할 때 지역을 활용을 한다라고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건데요. 지역에 있는 규제 자유 특구를 잘 활용을 하는 것도 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규제 완화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혁신 정책들하고 조세 정책들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점이 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일본 자료를 많이 그걸 한 건데 참고로 지금 일본은 처음에는 국가전략특구에서 우리가 규제 샌드박스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지금 일본은 내각부에 다시 규제 샌드박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보다 뒤에 거기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데요. 이 사실 규제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 얽혀 있는 구조, 이 그대로 사슬처럼 두면은 그냥 연안개 한 번에 그냥 불타는 배하고 동일한 겁니다. 적백대전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 수싸움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이 사슬처럼 이루어진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